안녕하세요. 토마토 토익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이제 처음 보는 아마 시간이 될 텐데요. 오늘은 저희 수업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련했어요. 제일 처음에 저희 이제 수업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때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단원을 나가다 보면 기본적으로 건너뛰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좀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형태의 시간을 조금 가져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저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자, 그럼 가보면 제일 첫 번째 어떤 분들을 위한 강의인가에 대한 말인데요. 보면 그냥 간단하게 보면 그냥 문제 풀 때 자신이 없으면 저희 반 수업을 딱 들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난 너무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영어만 보면 답답해 막 이런 분들, 가장 이제 저희 반한테 조금 적합한 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조금 풀어 쓴 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희 반을 수업을 들으시고 다음 단원으로 이렇게 다음 레벨로 넘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까지도 가능할 거예요. 기본기를 쌓는데 요만한 수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좀 하나라도 적용이 된다 하면 난 이 수업이 적합할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반 수업이 어떤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설명인데, 수업 자체가 제일 중요한 건 12강이에요. 되게 짧죠. 그래서 단원별로 이제 최소한 필수적으로 한 것들만 이제 저희가 조금 나눠봐서 지금 이렇게 12강으로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론을 딱 보면서 이제 저희는 개념을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거예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는 시간을 제일 많이 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들이 조금 나오는지 간단하게 이제 맛보기 정도, 되게 쉽게끔 선택이 되는, 이제 보자마자 이것 아닐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적응을 한 다음에 이제 실전 문제, 요게 없으면 저희가 아무리 500반이지만 이게 없으면 실제 시험장 가면 거의 어떻게 풀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전 문제까지 푸는 시간까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총 12강까지 이제 여러분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한 바퀴 더 들으셔서 한 번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종 평가 이제 1회 풀고 나서 이제 해설이 딱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최대한 한번 심플하게 지금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안하게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뒤이어서 그러면 수업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기본사항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웜업 한번 해볼게요. 오늘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실제 수업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 말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간단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을 공부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이제 품사가 뭔가요?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단어의 품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단어. 오케이? 네. 그러니까 단어 하나만 있으면 그걸 단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단어에서 항상 품사를 따지거든요. 명사, 형용사 막 이런 거 따져요. 오케이? 근데 단어라는 것도 있고,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잖아요. 같이.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혹시? 그렇죠. 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구라고 불러요. 단어가 두 개 이상 있어야 돼요.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통 뭐라고 한다? 구라고 불러요. 혹시 절은 뭐예요? 절도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 절이라는 건 그렇죠. 단어가 이렇게 두 개 이상인 거 똑같아요. 많아. 근데 그 중간에 하나의 동사가 있을 때, 무조건 동사가 하나 있으면 그걸 절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뭐라고 부른다? 절이라고 부른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은 문장이에요. 마지막은 뭐다? 문장. 문장은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뭐라고 써 있는데 마침표 찍혀 있죠. 그 문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확실하게 뭐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통 단어라는 게 있고, 구라는 게 있고, 절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다? 문장이라고 얘기를 보통 해요. 근데 이걸 제일 쉽게 그냥 단어만 써 있으면 그냥 단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럼 두 개 이상 있으면 뭐라고 불러요? 구라고 부르는 거고, 똑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절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문장이 전체적으로 다 갖춰져 있을 때 그 마침표를 찍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문장이라고 부른다. 요것만 좀 찾고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웃긴 게, 얘도 단어가 나오면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도 기본적으로 단어가 두세 개 붙어 있잖아요. 문장에서는 어쨌든 붙어 있다라도 이걸 한 덩어리 취급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얘를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절도 마찬가지고.
문장은 그런 게 없겠죠. 하나 이제 끝 마무리니까. 근데 품사로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죠. 조금 어렵죠. 어렵지만 그렇게 따져서 볼 수는 있겠구나라는 것만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저희가 뭘 볼 거냐면 명사형 이렇게 품사별로 보게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명사에 대하는데 명사는 그냥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이름이에요. 명사가 어디 들어가고 이런 거는 차차 배우도록 하고요. 근데 우선 기본적으로 명사하면 뭐예요? 그렇죠? 주어 자리 와가지고 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만났다 철수를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름이 없으면 문장을 못 만들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명사라고 한다. 근데 맨날 매니저 그는 뭐 이렇게 안 돼. 매니저는 뭐 철수는 이렇게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쓰면 조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대타로 쓰죠. 그걸 대명사라고 하죠.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뭐예요? he라고 하고 여자는 she라고 하고 그렇죠? 2명 이상이면 뭐예요? they라고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대명사.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뭐죠? 형용사죠. 그죠? 네. 매니저가 있는데 어떤 매니저예요? 그렇죠. 일을 잘하는 매니저. 그죠? 본적 있는 매니저.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형용사가 있고 부사는 의미적으로는 꼭 필요해요. 정말 좋아 이런 거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구조적으로 없어도 되는 거 있어요. 꾸며주는 거.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부사는 막 다 꾸며요. 아무데나. 그죠? 예. 근데 부사는 아무거나 다 꾸미는데 형용사는 명사만 꾸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꾸며주는 요소인 형용사하고 부사라는 게 있구나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예요. 동사는 별표 쳐놓으시고. 제가 이제 영어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품사예요. 영어라기보다는 토익에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요. 문장을 만들 때 나는 해놓고 동사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철수라고 해보세요. 나는 철수를 했는데 여기다 어떤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 뜻을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좋아했다라는 건지 만났다라는 건지 때렸다라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동사는 가능하면 많이 외워두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능하면 많이 외워두는 게 좋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실제 수업 들어가면 그 뒤에 이제 뭐 여기에 명사가 와야 되냐 뭐 형용사가 와야 되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도 되니까 부사 와야 되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거는 동사에 따라서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항상 잊지 말건 동사의 뜻을 알자. 그 다음에 뒤에 어떤 게 오는지 보자 한번. I am good 이러잖아요. 그래서 I'm fine 이러든지 이렇게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형용사도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뭐가 오는지 계속 보면서 조금 익숙해지자고요. 아시겠죠? 그거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접속사인데 전치사하고 접속사는 이 두 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얘네들은 혼자 못 써요. 혼자 못 써요. 꼭 뒤에 뭔가 딸려와야 돼. 식구가 필요해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온다? 명사. 그래서 이 덩어리를 저희가 전명구라고 부르요.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 오늘 하는 것 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전명구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 그래서 전치사 뒤에 무조건 세트로 명사로 와서 끝이 나야 돼요. 뒤에 중간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무조건 뭐로 온다? 명사가 와야 돼요. 그 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전명구라고 불러요. 전명구라고 부른다라는 거 꼭 잊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 접속사 있죠. 접속사도 뭐라고 그랬어요? 혼자 못 쓴다 그랬죠.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요? 그렇죠. 주어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요? 동사. 접속사 뒤에는 동사가 꼭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접속사도 혼자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꼭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오케이? 기억해줘요. 그러니까 전치사 뒤에는 꼭 명사,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 요거 포인트. 그러니까 요것만 꼭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뭐라고 불러요 혹시? 그렇죠. 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절.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만 보통 절이라고 부른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접속사를 혼자 쓴다 못 쓴다? 못 쓴다까지 잡아주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감탄사인데 감탄사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어 뜻만 조금 알면 돼요. 실제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제 품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제 토익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 눈으로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단순하게 뭐 명사 뭐고 동사 뭐고 형용사 뭐 이런 것만 봤으니까 그렇긴 한데 보세요. manage. manage의 품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manager 아니면 manager 아니면 management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단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생긴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가 달라지면서 품사가 달라지거든요. 얘는 동사, 얘는 명사, 얘는 형용사, 얘는 명사 이렇게.
그래서 눈으로 구분할 줄 아는 게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공부하실 때 보면 어떤 단어를 외우면 이 단어의 명사는 뭐지? 이 단어의 동사는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좋아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봤다. 아니면 이제 뭐 해설을 봤는데 좀 나온다. 그러면 아, 이거 품사가 여러 개로 이렇게 파생될 수 있게 하는 거는 외워두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쌓이고 쌓이면 되게 쉬워져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계속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눈으로 품사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려요. 그거까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나 절이 뭐냐였는데 아까 언급은 했잖아요. 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단어가 2개 이상 있으면 돼요. 대신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내가 포토카피하고 이렇게 묶잖아요. 그럼 이건 구라고 안 해요. 왜? 말이 이상해요. 대신 in the office는 말이 돼요. 사무실 안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걸 보통 구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전치사 뒤에 명사 오니까 이거 뭐라고 불러요? 전면구라고 부르겠네. 그쵸? 전면구라고 부를 수 있겠구나. 그냥 일종의 명칭 같은 거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 오면 전면구까지만 좀 잡아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쵸? 동사가 있으면 뭐라고 한다? 절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동사가 있으면. 그래서 실제 문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기 동사 하나 더 있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얘도 절이고 얘도 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아까 제가 문장이란 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것만 딱 떼고 보면 문장이 아니에요. 왜? 마침표를 못 찍어요. 이건 접속사가 있으면서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온 꼴이잖아요. 그냥 이건 절일 뿐이에요. 대신에 접속사가 없을 때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는 마침표를 찍어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 문장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 문장이라고 부른다. 근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문장에서는 항상 얘가 이쪽에 있는 거 있죠. 이렇게 접속사 있는 쪽. 얘는 때 진짜가 아니에요. 얘는 없어도 되는 거. 얘는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진짜. 원래는 여기에다 마침표 찍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문장, 이거는 절. 근데 문장 속에 절이 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혹시 주절, 종속절 들어본 적 있어요? 주절, 종속절? 메인이잖아요. 주인이야, 주인. 그래서 종속돼 있어서 종이죠, 종. 그래서 주절, 종속절 이런 말 해요. 아, 지금 이거 몰라도 돼. 이거 저희 수업 시간에 이런 말 한 번도 안 해요, 나중에. 근데 그런 거 혹시 들어봤으면 혹시 그런 거 아니까 한번 판단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실제 우리가 문장에서 공부할 때는 이런 말은 하지는 않습니다만. 오케이? 좀, 아, 그런 게 절인가 보다, 문장인가 보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죠. 그 다음에 구나 절은 어떻게 쓰이냐는데 이거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편안하게 보시기만 해요. 뭐냐면 단어가 있으면 우린 단어를 하나에 뭐예요? 품사로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명사, 동사, 형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명사, 동사, 형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니 뭐 부사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오케이? 근데 구라는 것도 똑같이 품사처럼 품사가 존재해요. 절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힘들 수 있는데 단어가 결합이 되면서 2개, 3개가 되거나 아니면 접속사가 있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하나의 뭐가? 덩어리. 이 덩어리가 무조건 막 막연하게 문장에서 뭐야 이런 게 아니라 품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명사처럼 쓰여요. 이해 못해도 괜찮다고 그랬어요. 해석을 해볼게요. 제가 런던으로 이사 가는 것은 뭐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내가 여기서 것은이라고 하죠. 뭐뭐 하는 것. 그럼 이거는 명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원래 문법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주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사처럼 쓰인다 해요. 그래서 단어가 아니라 단어가 조합돼서 구니까 명사 구. 근데 여기서 보면 나는 생각했다 대절이야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대절이야 내용은 이제 해석을 해봐야 알겠지만 나는 생각했다 대절이야에서 목적어처럼 해석이 돼요. 그럼 그것도 명사거든요. 그러면 명사니까 명사철 이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똑같이 얘기를 해보면 주어 자리에 도어가 있고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하나의 한 단어가 들어가면 명사. 그죠? 근데 여기가 단어가 2개가 결합이 되거나 뭐 3개 이상의 결합이 될 수도 있겠죠, 아까처럼?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명사인데 구니까 명사 구. 근데 여기 안에도 쭉 또 여러 개가 있으면서 여기에 뭐가 있으면 동사가 있으면 뭐라 한다? 명사절. 그래서 동사 앞에 다 명사가 오는데 꼭 주어 품사만 오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구나 절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케이? 조금은 어렵죠. 오케이? 자, 그다음에 형용사예요. 똑같이 보면 얘도 형용사는 명사를 꾸미거든요. 그래서 요 덩어리가 전면구 덩어리가 여기서 형용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줘요. 여기에 접속사가 와도 이 덩어리도 명사를 꾸며주고
그래서 책상 위에 있는 보고서, 그 다음에 에릭이 제출했던 보고서 이렇게. 그러면 명사를 꾸며주니까 어쨌든 형용사잖아요. 근데 단어 2개 이상이니까 구라고 하는 거사 형용사 구. 동사가 있으니까 형용사 절 이렇게 부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어렵죠. 괜찮아.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정도.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부사예요. 부사는 얘가 이렇게 덩어리가요. 뭐예요? 형용사를 꾸미는 경우. 형용사 꾸미는 건 부사거든요. 아직 안 배워서 모를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쉬운 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To buy the pen. 펜을 사기 위해서 나는 갔다. Went to the store. 예문이 기네요.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예문 본 적 있죠. 뭐뭐 하기 위해서. 이거는 없어도 되거든요. 목적이라고 해서 해석이 뭐뭐 하기 위해서예요. 그럼 걔는 부사처럼 쓰여요. 그래서 이 덩어리가 부사로 쓰인다 해요. 그래서 부사구라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접속사 들어가 있는 문장 있죠. 만약에 네가 뭐뭐 한다면, 내가 너를 봤었을 때 뭐 이런 거. 이 덩어리는 다 부사로 쓰여요. 없어도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질문이 있다면 연락하라고 했는데 이 덩어리는 없어도 돼요. 얘가 메인이 되는 거니까. 이건 없어도 되니까 부사라고 해서 부사절이라고 부르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수업 시간에도 부사구, 부사절 이런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저희 반은 아직 그게 많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대신 적어도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는 게 꼭 단어만으로 우리가 부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구나 절로라도 똑같이 다 덩어리체 부사가 될 수는 있겠다. 명사로 명사, 명사구, 명사 이렇게 덩어리가 명사도 될 수 있겠다 정도는 좀 생각해 주자고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웜업에 관련된 거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뒤이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공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뭐 되게 거창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목표가 500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 그거 한번 보려고요. 오케이? 우선 좀 지켜줘. 저하고는 약속일 것 같아요. 매일 하루에 몇 강씩 한 강씩 수강하고 복습하자. 그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보자. 뭐 당연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게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원래 시작은 쉬운데 꾸준히 유지하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떠한이 있더라도 한번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리라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난 너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 진짜 이거 한번 봤는데 모르겠어. 그러니까 다음 강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모르니까 또 다시 한번 봤어. 또 몰라요. 못하겠다. 그래서 어때요? 다음 강으로 못 넘어가 계속 1강만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들은 한 강 한 번 보고 한 번 더 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3번 보고 4번 보고 계속 그 강의만 하면 지쳐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최대 기본적으로 한 2번 목표로 해요. 난 2번까지는 보리라. 이해가 안 되면. 대신 모르겠다. 그래도 어때요? 1강 넘어가고 2강 넘어가요. 그리고 모르겠으면 3강 넘어가고. 이게 웃긴 게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를 배웠다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굵직굵직한 개념만 넣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그러면 빈 공간들이 많아요, 되게. 그걸 채워주는 게 여러분들이 다른 단어를 보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채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이것만 하면 계속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처음부터까지 쭉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번 쭉 전체적으로 보고 진짜 날 모르겠다. 아직도 모르겠다. 그러면 또 한번 쭉 훑어보면서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한 강에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리고 모르는 단어와 표현은 반드시 암기. 근데 여러분 보면 학생들이 보통 이해에 중점을 줘요. 이해를 해야지 내가 공부 문제를 풀 수 있겠지. 이해 중요해요, 물론. 근데 이해만 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잖아요. 그러면 또 몰라요. 네,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는 되죠. 근데 막상 문제 풀 때는 이해가 안 됐던 거지. 그죠? 네, 그래서 암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해 플러스 암기가 된 학생들이 유리해요. 암기만 한 학생들 있죠. 암기만 한 학생들. 응용이 잘 안 돼. 그래서 이해 플러스 암기까지 꼭 같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필요하고요. 모르는 단어 나올 때 찾아보는 거 필요해요. 찾아보는 거. 제발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해설서에 나와 있는 단어만 외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단어를 찾거나 뭘 찾잖아요. 찾아보다 보면 찾으면서 이렇게 머릿속에서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이게 언제 외웠나? 이게 할 정도로 들어와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나가면 이동하면 뭐 달달달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찾아보면서 공부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많이 틀리면 틀릴수록 내가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틀리고 수정하고 틀리고 수정하고. 무슨 말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틀리지? 거기에 속상할 필요가 없어요. 틀리고 리뷰하고 틀리고 리뷰하면서 이제 수정하다 보면 처음에 10개 틀리던 게 나중에는 몇 개 틀려요. 5개 틀리고 5개 틀리던 게 2개, 3개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라는 거. 그리고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반드시 이 무슨 말이냐면 아는 걸 틀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없어요. 실제 시험장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한 전체를 수업을 다 듣고 나서 시험장 가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이제 5, 6 쪽에서 이제 문제 위주로 많이 풀다 보면 그래도 아는 게 반이야. 근데 이 반도 못 맞은 학생이 있어요. 왜? 안 해가지고. 근데 막상 하면 반 이상을 풀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기본적으로 내가 맞출 수 있는 거 가지고 그다음에 플러스 뭐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좀 제대로 하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신감은 어디서 와요? 각오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절대 못해요. 뭐가 돼야 돼요? 이걸 꾸준히 했을 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열심히 했다고 하면 자신감 생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시험장 가셔서 할 때 자신감 가지고 문제만 풀어주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꾸준히 하는 거.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서 마무리 한번 하고 그다음에 또 한번 마무리하고 이러다 보면 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오리엔테이션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수업이 있으면서 조금 지루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완벽하게 모르더라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좀 정리 쭉 하시면서 듣고 오시면 저희 실제 수업에서 조금 이해하기가 편할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수업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고요. 저희 실제 수업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